일부 뇌 건강과 혈류의 관계, 기억력을 흔드는 숨은 연결고리.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도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는 전혀 연결하지 않았던 한 가지, 바로 기억력과 혈액순환, 그 중에서도 뇌혈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나이 때문인가? 혹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배경엔 단순한 피로나 노화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기억력이란 게 도대체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들이 전기 신호와 화학 물질을 주고받으며 생각, 판단, 언어, 감정, 그리고 바로 기억을 형성하죠. 그런데 기억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수많은 뉴런 사이의 연결회로, 즉 시냅스를 통해 강화되고 반복되면서 고정됩니다. 일종의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이라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혈류, 즉 뇌로 흐르는 혈액입니다. 뉴런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산소와 포도당 같은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공급해 주냐? 바로 혈액이죠. 뇌는 우리 몸의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혈류의 20에서 25%를 소비합니다. 심장이 한번 뛰어서 온몸에 피를 보낼 때 그중 5분의 1 이상이 뇌로 가는 거죠. 이건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뇌가 얼마나 연료를 많이 쓰는 고성능 장기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고성능 장치인 뇌의 연료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여러분, 전구에 전기가 약하게 흐르면 불빛이 깜빡거리거나 아예 꺼져버리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 뉴런 간의 연결이 느려지고 시냅스가 약해지고 결국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판단력 저하, 심할 경우엔 인지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위는 바로 해마입니다. 이 해마는 대뇌 변연계, 즉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시스템의 핵심 구조입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기억의 저장소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해마는 구조적으로 산소 부족에 매우 취약합니다. 뇌의 다른 부위보다 혈류량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경미한 산소 결핍에도 위축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죠. MRI나 PET 스캔을 통해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해마가 위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억력 문제는 뇌의 구조적 변화와 혈류 문제를 빼고는 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혈류가 줄어들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는 혈관 건강과 움직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특히 뇌로 향하는 경동맥과 모세혈관들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기면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여기에 더해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심장에서 뇌까지 혈류를 밀어올리는 작용을 방해합니다. 즉, 앉아만 있는 생활은 뇌에 피를 안 보내주는 생활과 같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정말 혈류 때문이야? 그냥 스트레스나 나이 탓 아닌가? 맞습니다. 스트레스도 원인이고 나이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뇌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산소와 혈류의 양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 뇌혈류를 증가시킨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월등한 성과를 보였고 해마의 크기 자체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뇌 혈류가 저하되면 기억력 저하를 경험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뇌 속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입니다.
이건 뇌 속 노폐물,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글림프 시스템은 혈류가 원활할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즉, 혈류가 줄어들면 뇌 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기억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뇌는 피가 잘 돌 때 깨어 있고 정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기억력은 단순히 머리를 많이 쓰는 활동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머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피, 즉 뇌혈류가 잘 돌도록 만드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예방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 뇌혈류를 늘릴 수 있나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주제, 종아리 펌핑 운동, 그 중에서도 발끝 들기라는 간단한 동작이 등장합니다. 2부. 종아리는 제2의 심장 발끝 들기에 숨겨진 효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뇌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외일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뇌혈류와 종아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엥? 뇌는 머리에 있고 종아리는 다리에 있는데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둘은 생리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혈액순환 구조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며 이 혈액은 동맥을 통해 각 기관과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시 그 피가 심장으로 되돌아와야 하죠. 이건 정맥의 역할입니다. 동맥은 심장이 밀어내는 힘으로 혈류를 보내지만 정맥은 별도의 펌프가 없기 때문에 중력에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발끝이나 종아리처럼 아래에 있는 혈액은 그냥 두면 아래로 정체되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정확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이루어진 이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나 발끝을 들었다 놨다 할 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정맥 내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튜브 안에 물을 아래에서 밀어올리는 작용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은 혈액을 내보내고 종아리는 그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끝 들기, 즉 종아리 펌핑 운동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이 동작은 단순히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혈류 순환 루트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혈액순환 기계인 셈입니다. 이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앉거나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끝만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발끝을 5초 정도 유지한 뒤 내리는 것을 1회로 계산하고 하루에 1020회씩 23세트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그 안에 있는 정맥들을 압박하면서 혈액이 위쪽, 즉 심장과 뇌 방향으로 짜여 나가게 만듭니다. 운동 효과로 따지면 마치 작은 심장을 인위적으로 반복 작동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간단한 동작이 실제로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뇌로 향하는 혈류 증가입니다. 발끝 들기 운동은 다리에 정체된 혈액을 위쪽으로 보내주면서 결과적으로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그 덕분에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앉아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혈류 정체가 아주 흔한 문제인데요. 이 운동 하나만으로 뇌혈류 흐름의 막힘을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뇌세포는 많은 양의 산소와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혈류가 활발해지면 그만큼 산소와 에너지원이 뇌에 더 잘 공급되므로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이 더 활발해지고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력 등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운동은 뇌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지 정맥류나 다리 부종, 피로감 감소, 고혈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성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종아리 펌핑 운동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맥순환을 도와 전반적인 혈압 균형 유지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운동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건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가벼운 규칙적인 리듬. 운동은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일부 우울증 환자들에게 리듬성 반복 운동을 치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노폐물 배출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종아리 펌핑으로 전신 순환이 좋아지면 뇌 안에 쌓인 노폐물, 염증 유발, 단백질 등이 림프와 내척 수액을 통해 배출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건 알츠하이머 예방이나 뇌 노화 방지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걸 피해야 하는 분,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분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어디에서든 할 수 있죠. 지하철 정류장에서, 식사 후 잠깐 서서, 또는 취침 전에 침대 옆에서. 장비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안 들고 땀도 나지 않지만 효과는 놀라울 만큼 확실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내원한 72세 김모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와 함께 잦은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뇌 MRI에서 경미한 혈류 저하 소견이 있었고 장시간 TV 앞에만 앉아 있는 생활을 하신다는 점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펌핑 운동을 권유드렸습니다. TV 광고 나올 때마다 발끝을 들기 하루 3세트만 꾸준히 해보시라고 했죠. 한 달 후 내원하셨을 때 요즘 머리가 맑고 깜빡하는 일이 확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작지만 위대한 운동의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운동이 아무리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해도 너무 빠르게 반복하거나 처음부터 과도하게 반복하면 종아리에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활동이 적었던 분이라면 처음엔 하루 5회만 시작해서 점점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발끝 들기라는 단순한 동작은 그저 종아리를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심장과 뇌 사이의 혈류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순환의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었던 하지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습관. 바로 이 발끝 들기, 종아리 펌핑 운동이 여러분의 기억력 회복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발끝 들기 운동, 언제 어떻게 실천할까? 일상 속에서 뇌 건강을 지키는 작고 강력한 루틴. 앞서 발끝 들기라는 간단한 종아리 펌핑 운동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운동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그리고 실제로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저녁 식사 후에도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곤 하시죠. 요즘은 이동도 자동차, 일도 컴퓨터 앞, 심지어 식사도 앉아서 합니다. 이런 좌식 생활이 하루 10시간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좌식 생활이 왜 문제가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앉아 있는 동안에는 종아리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 중요한 펌프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다리 쪽 혈류는 정체되고 심장과 뇌로 올라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결국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장시간 지속되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발끝 들기 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습관 만들기. 발끝 들기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스며들 수 있는 운동이죠. 이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일상 속 적용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류 깨우기 루틴. 기상 직후는 몸의 혈류 순환이 느린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발끝 들기 운동을 10회 정도 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해도 좋고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잦은 분들은 침대에 앉은 채로 발끝만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의 첫 혈류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출근길 대중교통 안,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앉아 있는 동안에도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끝만 살짝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고 피로감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발만 까딱까딱 하는 듯한 동작인데 종아리 안쪽 근육은 분명히 수축과 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뇌로 가는 피를 끌어올리는 작용입니다. 점심 식사 후 식곤증 이기는 루틴. 식사 후 졸음이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류는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죠. 이럴 때 앉아서 발끝 들기를 1에서 2분 정도 반복해 보세요. 식곤증이 확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혈류를 다시 뇌 쪽으로 끌어올리면서 머리가 맑아지게 됩니다. 업무 중 집중력 저하 시 리셋 루틴. 오후 업무 시간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그냥 커피를 마시기보단 자리에 앉은 채로 발끝 들기를 10에서 15회 반복해 보세요. 혹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발끝을 들어주는 동작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뇌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취침 전 릴렉스 루틴. 잠자기 전 침대 옆에 서서 조용히 발끝 들기를 1에서 2세트 해보세요. 하루 종일 쌓인 다리 부종도 줄어들고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도 안정되며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 이 루틴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2. 운동 강도와 빈도 어떻게 조절할까? 발끝 들기 운동은 강도가 낮은 운동이지만 처음부터 과하게 반복하면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주세요. 초보자 루틴. 하루 3회, 한 번에 10에서 15회 반복. 속도는 천천히. 3초에 한 번 정도의 느린 페이스. 총 1에서 2분 이내로 마무리. 숙련자 루틴. 하루 3에서 5회, 한 번에 20회 이상 반복. 각 반복 시 발끝을 5초 유지 후 내리기. 계단 오르기와 병행하면 효과 상승.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이 운동은 일회성으로 했을 때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효과를 누리는 핵심입니다. 매일 물 마시듯 양치하듯 루틴화해야 기억력 개선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3. 지속 실천을 돕는 팁 습관의 틀 만들기.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시각 자극 활용 포스트잇 붙이기. 책상 옆, 냉장고, 거울에 발끝 들기 10번. 이라고 써서 붙여두세요. 시각 자극은 행동 유도를 아주 잘합니다. 알람 활용. 스마트폰에 하루 3회 알람을 설정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 직후, 오후 3시, 저녁 9시 등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에 설정하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콘텐츠와 병행하기. 유튜브에서 3분짜리 뉴스, 건강 영상 등을 보면서 발끝 들기를 함께 해보세요.
시청하는 동안 손은 자유롭고 다리는 운동하게 되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 혼자 하면 잊기 쉽지만 가족이 함께 하면 서로 리마인드 해주기 좋습니다. 저녁에 TV 보면서 가족들과 다 같이 발끝 들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루틴입니다. 4. 실제 사례와 피드백. 실제로 이 운동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45세 여성 직장인 어씨 오후마다 졸려서 집중이 안 됐는데 발끝 들기를 하니까 뇌에 피가 도는 느낌이 들어요. 졸음이 확 줄었어요. 60세 남성 고혈압 환자 B씨 매일 TV 보면서 발끝 들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72세 주부 C씨 다리 저림도 줄고 밤에 덜 깨요. 기억도 예전보다 덜 깜빡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발끝 들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뇌와 몸 전체 건강을 위한 생활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매일 뭔가를 잃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건 기억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뇌를 다시 깨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발끝 들기는 단지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뇌를 향한 산소와 피의 길을 여는 스위치이자 기억력을 지키는 숨은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단 1분만 투자해 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